안녕하세요 여러분, No Problem 리사 본부장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거 한번 영상 만들었던 게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작업하는 영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해결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아이들 자녀무상을 해서 들어오신 엄마들이나 아빠들, 부모님이 원래 보통은 들어오시게 되면 아이 비자 기간에 맞춰서 엄마나 혹은 아빠의 비자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2023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비자가 나왔다면 부모님들은 보통 국경, 그리고 즉 포인트 오브 엔트리에 불리는 공항에서 비지터 레코드를 똑같은 기간만큼 받아서 들어오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포인트 오브 엔트리에서 특히 CDSA 오피서들이 No, 못해줘. 너 부모여도 네가 가디언십이 있기 때문에 가디언십이 있는 얘가 너 애를 돌볼 건데 네가 뭔데 들어와. 너가 들어온다고 해도 너는 그냥 관광으로 짧게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지 너는 비지터 레코드를 신청할 수가 없다. 혹은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라.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들여보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본인이 능력이 된다면, 본인이 영어로 잘 설명할 역량이 된다면 그렇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CBSA 오피서는 굉장한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붙어봤자 제일 최악은 내가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IRCC나 ARPA 조항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너가 가디언이 있으니까 부모는 머무를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이의 parents들은 이만큼의 비자를 머무를 수 있다라는 조항은 반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본인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국경에서 한번 들이받아봐라 라고 하지만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역량이 뛰어나도 국경에서 CBS의 오피서가 이건 우리가 오늘 안 해줄 거야, 네가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좋겠어, 혹은 너는 이거 안 되는 거니까 네 가서 에이전시한테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하시면 그냥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긴 맞습니다. 만약에 못 받아온다면요, 그러면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걸 받아와야 되는데, 혹은 이걸 안 받았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는 건데, 당연히 실제로 발리드한 긴 비자가 없으면 본인 드라이버 라이센스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보험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비자를 연장할 때, 예를 들면 비자 연장을 내가 학생 비자로 바꾼다던가 워크 퍼밋으로 바꾼다던가 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동반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 A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궁금해할 수 있어요. 왜 근데 그럴 거면은 가디언십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가디언십을 하게 하냐? 나 지금까지 신청했을 때 무조건 가디언십을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지금 우리 IRCC 그 알파 조항에 가보면요. Caring for minor child in Canada라 그래서, 자, parent 혹은 legal guardians가 얘가 케어랑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써져 있어요. Min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7 must either come with their parent or legal guardians or have a custodian in Canada. 그러니까 17살보다 아래인 아가들은 자, parents나 legal parent와 같이 오거나 아니면 혹은 in Canada에서 custodian이 있어야 된다. 근데 커스토디언이 뭐냐? 캐나다 시티즌 혹은 퍼머넌트 레지던트를 가진 사람이 마이너 칠드런을 돌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커스토디언인데, 그런데 커스토디언은 옵셔널이다. 누구? 17살 이상이나 나이가 있는 애들한테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청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커스토디언이라는 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맨데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옵셔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뭐라 써져 있어요? 오피서가 요청할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베이스로. 그러니까 오피서가 요청을 하면 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오피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커스토디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가디언십을 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노프라블럼에서는 가디언십을 없이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출을 없이 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 세 가지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 건데요. 하나, 거절이 된다. 두 번째, 가디언십을 보충해서 내라는 보충 레터를 받는다.
세 번째 그냥 승인이 된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데요.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가 된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 가려야 될 것들은 다 가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씨 너 이 가디언십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을 하거라. 그리고 이때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 서류가 나오는 케이스. 그리고 리퓨절이 나오는 케이스도 바로 나옵니다. 리퓨절은 그냥 말 그대로 리퓨절 레터야. 네가 가디언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을 때릴 거야. 그래서 애기 비자 자체가 거절이 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 번 비자 거절이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의 시스템이나 히스토리 상에서도 다 남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요즘 이제 가디언십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디언십을 해주는데 이제 돈도 들잖아요, 보통. 이제 가디언십을 세 가지의 옵션으로 보통 하시는데, 홈스테이 맘, 아니면 학교,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 같은 에이전트들한테 요청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가디언십을 저희가 해드리고 싶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 명의 가디언스 밑에 애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0명, 300명 이렇게 들어가고, 저 같은 법무사가 직접 가디언십을 해주는 케이스에서는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 법적인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추천을 하지 않아서 애초에 조기 유학을 진행을 할 때 가디언즈는 본인들 지인을 쓰거나 아는 사람 있으면 최대한 그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디언십을 해주는 것까지는 나는 그것도 오케이고 제출까지 해. 그래서 아이 비자를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승인을 받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결 방책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절대 공유를 하지 않는 영상과 내용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이 가디언십으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공유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자른 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뉴스 독자들 그리고 추가로 이걸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희가 따로 프라이빗 영상으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 KU모나 캐조유 카페에서 로그인을 하셔서 추가로 별도로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보이는 링크에서 뉴스레터 구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메일로 별도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왜냐?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리고 이런 경쟁 업체들 쪽에서는 왜 이런 거를 노출을 하냐라는 받을 것이 눈에 보여서 이 부분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구독 영상 요청하셔서 프라이빗하게 받으셔서 실제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파트 2 영상에서 봬요.